즉 우리가 센터 구멍에 대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기호를 기입하는 이것도 제도의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라인의 길이는 3mm고 이 라인과 라인이 벌리는 각을 60도로 맞추는 거,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되셨나요? 네. 도면에다가 다 메모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시선, 다중지시선을 이용해서 요렇게 뽑아 놨는데, 우선 급하게 하느라고 요거를 해 놨는데, 요 다중지시선의 화살촉 기호를 나중에 없앨 거예요. 일단 여기를 확대해 주세요. 화면이 확대되셨나요? 그러면 이 축의 끝단이 있죠? 끝단을 나타내는 이 실선을 한 2mm 정도 옵셋 띄워 줄게요. 1mm 아니고 왜 2mm? 요거는 인쇄할 때 이 정도 띄워 놓으면 잘 보이니까 2mm 정도 띄우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옵셋 하려고 이렇게 보면 2mm 해놓고 옵셋 하려고 보면 여기에 객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하나만 이렇게 옵셋 해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무브로 해가지고 중심선에다 정렬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브 하는데 객체는 이 라인 자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무브 하는데 얘를 기준점을 중간점 이거를 잡을게요. 그래 놓고 갖다 놓는 지점을 이 라인의 끝점을 잡아버리면 중심선에 대해서 딱 교차하면서 이렇게 선이 놓이게 돼요.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라인 하나를 옵셋 2 해가지고 띄운 거예요. 원태시 요걸 2mm 띄고 난 다음에 무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브 내릴게요. 자, 기준은 MID 잡고 여기 끝점 클릭하고 내려갔죠? 근데 뭐 이상한 거 있죠? 요거 가는 실선으로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가는 실선으로 가려면 이 치수 보조선들이 예전 여기에 가는 실선 적용된 거죠? 아, 무슨 명령을 쓸까요? MA 매치 프로퍼티죠. 원본으로 가는 실선이 적용된 이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꿀 객체로 방금 무브시킨 이 객체를 선택해주면 가는 실선으로 속성이 바뀝니다. 자, MA 치수 보조선 요거 딱 클릭해서 원본으로 선택하고 대상 객체 우리가 무브해 놨던 보이죠?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라인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극좌표를 활용하면 딱이죠. 상대극좌표를 시작할 때 교차점을 1번으로 잡고 여기 지점을 골뱅이 해가지고 길이값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얼마예요? 3이에요. 3이고 꺽쇠 몇 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벌린 합이 60도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30도죠.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라인 명령으로 가는 실선 레이어에서 라인 명령으로 요거를 그려볼게요. L 엔터. 첫 번째 점을 여기 잡고 그 다음에 골뱅이 3 꺽쇠 30 나왔나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쪽은 무슨 명령을 해서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미러. 단축키는 MI. 아유, 안 까먹었네요. 좋아요. 자, MI 엔터 하고서 객체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방금 그려준 라인이고, 대칭 기준은 중심선. 요런데 중심선 끝점 있겠죠? 중심선 끝점 잡고 직교 켜놨으니까 이미지 지점을 요런 데를 클릭해 주셔서 대칭 기준 이렇게 삼으면 되죠? 네. 자, MI 요놈 잡고 중심선의 끝점 요거를 대칭의 기준의 끝점으로 먼저 클릭하고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두 번째 점 잡을 때 그냥 커서 이렇게 제껴 놓고 클릭해 주면 대칭 기준점 잡히죠? 엔터. 끝났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지시선을 고친다고 이야기했어요. 큐리더의 지시선 뭘 고친다고요? 화살촉 요거를 없앤다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큐리더로 만들어진 이 지시선 자체를 선택하고 특성창을 열어줄게요. 특성창을 열어주고 화살표 항목을 갑니다. 화살표 항목이 현재는 뭐로 되어 있겠어요? 닫고 채움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없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큐리더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특성창을 저는 자주 활용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 특성창 왔죠? 특성창에서 선 및 화살표 항목의 화살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없음으로 바꾸세요. 요거를 닫고 체험을 없음으로 바꾸세요. 쭉 스크롤 내리면 없음이 있죠? 자, 요렇게 없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시선의 끝점이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 끝점 요 포인트 있죠? 보이죠? 요거 포인트. 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에 끝점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지시선의 끝점을 크게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우리가 센터 구멍에서 반드시 남겨두지 않는다. 요 표시한 거에 끝점이 있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시라는 이야기예요. 되나요? 보이죠? 포인트만 클릭해서 옮겨지죠?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센터 구멍 표시에다가 거칠기 부호 마무리하고 센터 구멍에 대한 기호 반드시 남겨두지 않는다.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이 기호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다른 종류도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반드시 남겨둔다는 이렇게 축의 끝단에다가 요 기호를 이렇게 60도 벌리는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상관없다의 경우에는 아무 표식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호 표시하는 거 구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하공차를 기입해 보도록 할 텐데 요쪽에 여러분 프린트를 잘 보시면 우측에 중심선 끝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 게 있을 겁니다.
이 데이텀 기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중심선의 끝점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데이텀 기호를 앞전에 이야기하다가 큐리더로도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큐리더 명령을 역시 쓸 거예요. 큐리더 명령을 쓸 텐데 여러분이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캐디에서 암만 버전업을 해더라도 이거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거 버전업을 해도 액세서리만 늘리고 안 바꿔줘요. 이것 때문에 저는 열나 짜증나요. 자, 큐리더 들어가서 설정을 확인하라고 습관적으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석 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러 줄 문자로 있었던 것을 공차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데이텀 기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서는 자, 이렇게 주석을 갖다가 공차로만 바꾸면 부착이라는 탭 자체가 없어져요. 두 개의 탭만 남는데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 가 보면 닫고 채움이었던 화살촉을 닫고 채움이었던 거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그래요. 채우기로 바꿔줘야 우리가 데이텀 기호를 기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설정해서 확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이텀 기호를 넣을 때는 큐리더다. 큐리더의 설정에서 주석은 공차로 선택해 주고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서는 화살촉의 기호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준다. 다 메모하셨나요? 자, 그러면 큐리더 바로 들어가는데요. 큐리더 들어가는데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씨, 왜 이렇게 주의사항이 많아? 아까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짜증난다고 한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텀 기호를 넣을 때는 첫 번째 점을 위에 먼저 찍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아래쪽으로 무조건 찍으세요. 이때 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이 간격은 15mm 이상이 되게 찍어주세요. 데이텀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데이텀을 만들 때도 무조건 수직 방향으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주의사항을 기억하면서 그럼 들어가 볼게요. QL 설정 확인해야 되겠죠? 자, 어느 거부터 봐요? 주석에서 뭐로 바꿔요? 공차. 부착 탭 사라졌죠? 지시선 및 화살표로 왔습니다. 화살촉을 뭐로 바꾼다고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확인. 첫 번째 점을 위에다가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직교 켰을 때 두 번째 점을 15mm보다 더 크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직교해 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임에 따라서 라인의 길이를 말풍선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럴 때 15 이상 되면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왜 15mm 이상을 클릭하라고 하냐면 데이텀 삼각형 기호가 15mm 이하가 되면은 기호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앞전에 한 것처럼 지시선 요거 연습할 때처럼 두 번째 점만 찍고 엔터 키를 몇 번 눌러야 될까요? 3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눌러요. 한 번만 딱 눌러요. 여러 줄 문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다시 그리시면서 여기까지 오세요. 엔터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오셨나요? 낚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기하학적 공차라고 해가지고 오토캐드에서는 이 창이 떴어요. 대화창이 하나 떴어요. 여기에서 기호라는 창을 지금 안 쓸 거예요. 공차 요 창도 안 쓸 거예요. 이때 기호라는 여기가 공차 종류 기호를 우리가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차라는 공차 1과 2가 있는데 공차 1 요 칸에다가 공차 값을 클릭해서 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1, 2, 3이 있는데 데이텀 1 여기에다가 클릭해 놓고 우리가 프린트 된 거에서는 데이텀 문자가 뭐로 돼 있어요? F예요. 대문자로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대문자 F. 자, 요거 하나만 입력한다고 해서 공차 기입들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확인 누르세요. 됐나요? 자, 기입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수직으로 그려놓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영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한 걸 참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평으로 무조건 그려야 맞는 거예요. 수평으로. 자, 그러면 수평으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큐리더의 설정 값은 그대로 쓸 거니까 명령을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점 여기다 찍고 두 번째 점을 X방향으로 15mm 정도 넘어갔을 때 보이나요? 15mm 정도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점 찍었어요. 역시 엔터는 한 번만 하면 되죠. 엔터 한 번만. 자, 이래 놓고 데이텀 F, 데이텀 칸에다가 F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됐나요? 자, 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요거를 하나 카피해서 내려가지고 복사본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비교할게요. 큐리더를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익스플로드 또 해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카피해서 아래에다가 내려 놓을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익스플로드 안 한 거로 놔둘게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익스플로드를 할게요. 익스플로드를 하는데 어디를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하냐면은요, 요 지시선을 클릭해서 제발 분해해 주세요. 공차 기입틀 얘를 눌러봐야 안 돼요. 요거를 눌러봐야 익스플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클릭해서 익스플로드를 해주세요. 자, X 엔터 하고 제가 커서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지시선에다 갖다 놨죠? 그죠? 요래 놓고 엔터. 자, 그러면 요것이 저만할게요. 요렇게 뽀개졌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조금 무브해서 내려볼게요. 조금 내려볼게요. 이때 우리는 로테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를 쓰는데 기준점은 객체는 이거를 지시선과 화살촉 요거를 잡는데 기준점은 여기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회전각을 보도록 할 텐데 요렇게 돌아야 되겠네요. 몇 도예요?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R, O, 엔터. 요놈을 크로스로 이렇게 지시선과 화살촉을 포함해서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오른쪽의 끝점이죠. 지시선 오른쪽의 끝점. 요거 클릭하고 회전각을 마이너스 90
자, 그러면 화살촉과 지시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를 무브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브하는데 객체는 얘네들로 선택하시고 기준은 역시 라인의 끝점, 지시선의 요 끝점이겠죠? 갖다 놓는 자리는 이 공차기 입틀 상단의 중간점이 되겠어요. 미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렇게 무브해서 갖다 놓을게요. 됐나요? 요거는 됐는데 그러면은 위에 거는 뭐 하려고 했는가 보세요. 얘를 로테이트 하는 거를 해볼게요. 방금 한 것처럼 로테이트 했죠? 그죠? 무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래 거는 익스플로드 된 거는 위치를 바꿔도 괜찮은데 얘네는 위치를 바꾸거나 막 이래버리면 어때요? 지시선이 이렇게 꺾여지죠. 익스플로드 안 할 때와 할 때의 차이예요. 자, 큐리더를 사용할 때 첫째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횡방향으로 먼저 긋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큐리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익스플로드 한번 해줘라. 지시선. 요거 주의사항이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었으면 됐고요. 자, 연습했던 거는 지우고 요거만 남겼습니다. 요거만 남겼어요.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요렇게 되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선이 여러분 짧은 분이 있죠? 그런가요? 요 중심선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텀을 갖다 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치수 문자하고 데이텀 기입틀, 공차 기입틀 하고 치수 문자가 교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즉 뭐부터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거 뭐예요? 스트레치 할 때는 객체를 부분 걸치게 선택하는데 크로스 셀렉트 하라고 이야기했죠. 요런 식으로 잡으면 부분 걸침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기준점을 대충 요런 데 잡고 직교 켜져 있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적당히 늘려놓고 그랬을 때 데이텀 기호가 들어가도 괜찮게 이 두 개의 치수를 한꺼번에 신축으로 늘려볼게요. 보이죠? 기준점 대충 잡죠? 살짝 이렇게 늘렸죠? 스트레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한 번 더 써봅시다. 중심선 짧은 분들 계시죠? 이렇게 제 것처럼 중심선이 이렇게 짧은 분들 계시죠? 신축이라는 명령을 써도 되지만 이럴 경우는 셀렉트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요 센터 구멍에 대한 기호 때문에 요렇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를 하냐면 중심선 자체를 클릭하고 중심선의 끝점이 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직교 모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이것도 신축 스트레치예요. 자, 요것도 같은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가깝게 제가 좀 설명하느라고 가깝게 이렇게 모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move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는 당연히 얘가 되겠고 기준점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요 화살 쪽에 우측 상단이 되면은 좋겠네요. 요 중심선이 짧은 경우는 좌측 상단이 괜찮겠고요.
지금 저는 중심선을 넉넉하니 늘렸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갖다 놓을 때 이 중심선의 끝점에다 갖다 놓으면 요렇게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가 요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렇게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반대편의 경우도 여기 중심선이 너무 짧죠? 좌측 편의 중심선 길이가 너무 짧아요. 보이죠, 요거? 그리고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는 데이텀이 어머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 보고 계세요? 데이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데이텀 익스플로드 하지 말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그냥 데이텀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큐리더 역시 들어가는데 설정은 그대로 쓸 테니까 됐고, 자, 첫 번째 점을 여기 각도 치수의 화살촉 끝점에다 커서를 갖다 놨어요. 보이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직교를 살짝 끈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뭐 화살촉이 보일 정도로만 요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점을 한 여기쯤에다가 비슷한 기울기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찍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바뀌어요. 요렇게 클릭해줘요. 세 번째 점 안 찍는다 그랬죠? 엔터. 데이텀 F 됐나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맞춰진 거는 이 기입틀을 클릭하면은 왼쪽 상단에 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적당히 옮겨주는 거예요. 적당히 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자, 요거를 클릭해서 화면을 적당히 우측으로 조금만 더 옮겨줄게요. 비슷하게 맞춰졌나요? 요게 끝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아공차를 또 이제 넣어 볼 텐데, 프린트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에 오는들림이 기입이 돼 있어요. 오는들림이면서 공차값은 0.008. 이 값 구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 할게요. 지금은 기입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 오는들림 공차를 기입하는데 이걸 큐리더로 기입해도 돼요. 잠깐 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큐리더로 기입할 때는 이 앞서 본 것처럼 필기책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화살촉 끝에다 맞춰가지고 두 번째 점 잡고 이렇게 세 번째 점 잡아가지고 오는들림 공차 요거 선택해주고 기호 칸을 클릭해서 공차값 0.008 들어가고 데이텀 기호에다 F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치수의 화살촉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교차가 생겨요. 그렇다고 얘를 큐리더 가가지고 참 화살촉을 바꾸는 거 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춘다고 치면 이것도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요렇게 넣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치수선에 지시선이 빠져나온 거하고 큐리더의 지시선하고 겹쳐버려요. 요렇게 기입하는 거는 또 틀려요. 무엇이냐? 필기 이야기 하다가 가는 실선을 그려가지고
기아공차를 배치하도록 선을 잡는 부분도 그림에 있다라고 슬쩍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아까 필기책 볼 때. 즉 가는 시선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 놓고 여기다 공차 기호만 사용하는 명령어로 TOL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쓰고 엔터 해버리면 큐리더의 공차 기입 틀이 바로 떠요. 큐리더 했을 때 공차 기입 틀처럼 바로 떠요. 점 선택하는 거 없이. 톨러런스가 공차 기입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 큐리더는 뭐에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해서 지시선 만들어주는 게 있는 거죠. 톨러런스는 어때요? 공차 기입 틀을 바로 끄집어내 가지고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잡은 데에다 정렬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자, 메모하셨으면 가는 실선으로 라인 잡는 것부터 하고 갑니다. 현재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되어 있고 라인을 시작해서 지시선이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살짝 찌끔하게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라인 짧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보이죠? 짧게 이렇게 내렸어요. 종료. TOL 엔터. 바로 뜨죠? 자, 기호라는 새까만 칸이 있는데 기호라는 새까만 칸 요거를 누르면 공차 종류 기호들이 딱 뜨죠? 그죠? 여기서 화살촉 2개짜리가 오는들림 공차죠? 그러면 바로 커서가 공차 1이라는 칸에 이동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0.008 기입하면 되죠? 데이터 문자는 뭐 넣어야 돼요? F 클릭하시고 대문자 F 확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갖다 놔야 돼요. 대충 요런 데다가 클릭해 놓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무브 들어가는데 기준점은 요거로 잡아서 갖다 놓을 때는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잘 되나요? 자, 무브 해가지고 요거 선택해서 기준을 요거 잡아놓고 라인의 끝점에다 클릭. 되셨죠?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사실 요거에서는 이 문자의 치수에 끝점에다 그냥 맞춰 놓은 경우기는 해요. 근데 원래 FM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가는 실선 하나 더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는 이 도면 프린트로 받았던 도면에 끼워 맞춤 공차 표시하는 거 하고 거칠기 표시하는 거 하고 기아 공차의 기입까지 다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 도면 파일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참 여기도 흔들림 공차 하나 더 프린트 보시고 요거 똑같이 왼쪽에 한 것처럼 똑같이 흔들림 공차를 이렇게 기입해 보세요. 자, 요거 해 놓으시고 이 도면 파일을 세이브 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세이브.